네, 굉장히 답답한 흐름을 보였던 지난 한 달이었습니다. 단기 바닥권 형성 후에 안정감을 찾아갈 수 있을지 한번 지켜봐야 하는 10월 또 둘째 주를 맞았는데요. 이번 주 같은 경우에 미국의 PPI, CPI가 발표되고 또 중동 사태가 새로운 큰 변수로 자리 잡았습니다. 자, 투자 주체별 수급 들어온 종목들 확인해서 오늘 시장 전략 한번 세워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성웅 다울투자증권 영업부 차장 함께합니다. 차장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네, 황금 연휴를 보내고 온 중국 증시는 어제 보니까 크게 빠지지를 않았더라고요. 상해 종합이 한 0.44% 정도 빠지는 모습 보였는데 우리는 이제 지난주 워낙 약세를 많이 보였었고 많이 빠져서 굉장히 대조적인 모습을 좀 봤습니다. 일단 중동 사태까지 좀 불거졌기 때문에 오늘 시장에 우리가 눈여겨봐야 될 부분들 한번 일단 시간 외부터 하나하나씩 짚으면서 전략 얘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박재은 아나운서와 함께 시간 외에 특징적으로 움직인 종목들 살펴보겠습니다. 네, 시간의 특징주 하나하나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한국 주도의 새로운 양자 플랫폼이 제시되면서 움직인 종목부터 알아보도록 할 텐데요. 코이버와 한싹 특히 상승 탄력 돋보였고 각각 9.97%, 7.71% 올라온 모습입니다. 나인테크는 폐배터리 장비 개발 소식에 움직인 종목인데요. 추가 수주에 대한 가능성까지 제기가 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6.3% 시간외에서 올랐고요. 이수학은 장 마감 후에 SOL과의 체결을 발표를 했죠. 1조 원이 넘는 규모의 공급 계약을 체결한 걸로 알려지면서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5.79% 상승세 보였고요. 한올바이오파마는 제약바이오의 상승세가 두드러진 가운데 미국 파트너사가 자가면역 치료제 항체 신약의 임상 일상 초기 데이터를 발표한 모멘텀이 지속이 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4.45% 시간외에서 기세가 이어졌습니다. 지금까지 시간외 특징주 알아봤습니다. 네, 시간 외의 특징주 가운데 어느 종목 살펴볼까요? 이수학 한번. 네, 공시가 나왔는데 네. 어떻게 보면은 중동 사태 바로 전에 기가 막힌 타이밍이었다. 이렇게 또 평가를 하시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내용 좀 알려주시죠. 웃으면 안 되는 데지만 네. 아무튼 이수학 지금 이제 중동 사태와 관련하면서도 지금 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미국 증시를 본다고 했을 때 매크로적인 면에서는 크게 지금 주가에 전체 시장에 미친 영향이 좀 제한적으로 가고 있긴 하지만 개별 종목 이제 모멘텀으로 본다고 하면은 이수학도 마찬가지지만은 이 관련된 좀 기업들한테는 좀 수혜가 될 가능성이 크다라고 판단되고 있고요. 이수학이 어떤 유가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영향을 많이 받는다라는 것보다도 이수학에 대한 관련된 어떤 파트너사들이 대부분 이제 정유 관련주들이기 네. 때문에 이 관련된 공시도 그렇지만 주가 상승 여력은 좋아질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요. 이수학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에서는 LAB나 또 이제 MP처럼 합성 세제 원료를 주 본업으로 하는 기업이 바로 이제 이수학이라고 좀 볼 수 있겠고요. 근데 이제 이수학 같은 경우는 이 사업 구조가 좀 굉장히 좀 다양하다는 것보다도 여러 관련 섹터에 좀 많이 포함이 되어 있는 게 바로 이수학이거든요. 우선 단적인 또 예라고 봤을 때도 이 종속회사라고 할 수 있는 이수건설. 그러니까 네. 이 매출액에서도 지분법 이익이나 여러 가지 면에서 봤을 때 30% 가까이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이 건설과 관련되면서도 영향을 좀 받는 상황이고, 그리고 이제 이수학이 이 본업이라고 계약 공시로 봤을 때도 이 합성세제 원료 쪽에서의 이 계약도 이 실적에 많은 부분을 차지하지만 중요한 게 이제 이수학의 전고체 사업이 좀 진출했다는 부분에 있어서 이 전고체 사업에 대한 이 2차 전지와 관련된 부분이 주가에 더 영향을 가장 미칠 가능성이 크다라고 지금 판단이 좀 되고 있거든요. 네. 그런 점에서 봤을 때는 이제 이수학에 대한 관심은 좀 약간은 좀 복잡하긴 하지만은 제가 본다고 했을 때는 모멘텀이 그래도 이제 많이 걸쳐져 있다는 게 좀 장점이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 하지만 이 주가 수준 본다고 하더라도 2차 전지주들이 지금 폭락과 함께 이 6월 중순부터 주가가 계속 좀 흘러내리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6월 달까지는 주가가
거의 3만 원, 4만 원 근처까지 갔다가 지금은 14,000원대까지 떨어지면서 역시 2차 전지 소재주들의 하락의 그런 부분을 좀 피하기는 좀 힘들지 않았나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는데, 하지만 이제 이소학 같은 경우가 2차 전지 소재 중에서도 이제 전고체 쪽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전해질 쪽에서의 이 2차, 그 4대 이 핵심 소재죠. 이 양극재, 음극재, 그리고 이제 분리막, 이 전해질이라 볼 수 있겠는데, 하지만 양극재 쪽에서의 어떤 시장 캐파에 대한 우려 때문에 전체적으로 이제 2차전 소재주 떨어졌지만은, 하지만 이제 이소학이 하고 있는 이 전고체 사업 부분은 전해질을 대체할 수 있을 만한 그런 소재라고 좀 판단이 좀 되고 있거든요. 왜냐면 이제 2차전 소재주 중에서도 유일하게 액체가 바로 이제 전해질인데, 하지만 이 부분, 그러니까 액체라고 한다면은 이 온도나 여러 가지 부분에 있어서 민감하지만, 이런 부분을 이제 그나마 좀 보완한 게 이 고체로 만든 전고체라고 좀 볼 수 있어서, 이런 쪽에서의 사업에 대한 진출 부분을 했을 때 이소학에 대한 어떤 수혜 부분은 당연히 올 가능성이 좀 있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재작년부터 이제 주가 그 실적에 대한 부분은 흑자로 돌아서면서 흑자 폭이 좀 이 들쑥날쑥한 점은 좀 있어요. 하지만은 지금 현재 그런 여러 가지 모멘텀을 봤을 때 흑자 기조는 계속 유지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소학에 대한 관심은 주가가 뭐 진짜 뭐 3만 원 후반대에서 지금 14,690원까지 갔기 네. 때문에 한번 좀 관심을 좀 가져도 괜찮지 않을까라고 판단됩니다. 네, 다양한 투자 매력을 꼽아 주셨고요. 전고체 또 건설 여러 모멘텀으로 함께 엮여 있는 이수화학 살펴보셨습니다. 가격 전략도 확인하겠습니다. 1차적으로 목표 주가는 이제 17,000원을 좀 말씀을 드릴 텐데, 아마 뭐 오늘은 변동성이 나올 수도 있겠지만은, 중장기적으로 좀 가기 위해서는 이제 2차 전지 섹터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좀 투자에 대한 심리가 좀 바뀌어야 되는 부분은 분명히 필요한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1차적으로 목표 주가는 17,000원 말씀을 드릴 텐데, 17,000원 돌파했을 때는 좀 그 분할 약간 그 매도로 접근을 하시면 좋겠다고 판단되고 있는데, 만약에 장 초반에 그 뭐 갭으로 떠서 출발했을 때는 성급하게 달려들어서 매수하실 필요는 없다라고 네. 좀 판단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네. 현저가는 13,000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수화학 목표가 17,000원으로 제시됐습니다. 터치 시 분할 매도 관점으로 접근해 보자라는 투자 전략까지 챙겨주셨는데요. 자, 외국인 기관 수급 이제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피 시장에서는요, 개인이 1,380억 원어치 순 매수했습니다. 기관도 1,800억 원 사들인 반면에 외국인이 3,200억 원 순 매도했던 금요일장이었습니다. 자, 외국인과 기관 수급 들어온 종목 특징주로 만나보시겠습니다. 네, 먼저 외국인이 담고 있는 종목부터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동차 전환에 나선 기업이죠. 현대위아부터 살펴볼 텐데요. 무려 15거래일째 외국인의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협력사의 동반 성장으로 기대가 더욱 커지는 모양새죠. 이어서 KT에 대한 관심 10거래일째 이어지고 있는데요. 경영 정상화의 속도를 내면서 호실적 그리고 고배당 기대감도 더욱더 키워내고 있습니다. 빙그레를 9거래일째 보고 있는데요. 스테디셀러 브랜드 요플레의 판매 호조로 30년 요거트 왕자를 넘보고 있다고 하네요. 노바텍은 7거래일째 매수가 이어지고 있는데요. 제품 수주 증가와 함께 효율성 증대에 대한 기대감이 더욱더 커지고 있습니다. 실적 개선의 전망도 더욱더 커지고 있다고 하네요. 이어서 이녹스 첨단 소재를 6거래일째 사들이고 있는데요. 하반기 실적 약세가 곧 매수 기회다라는 분석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이어서 기관의 특징주도 하나하나 만나보도록 하죠. 네, 먼저 기관이 사들인 종목 하나하나 알아보면요. 매출 증가 비용 절감으로 흑자 전환에 성공한 동아지질 20거래일째 보고 있습니다. 수급 다각화를 통해서 국제유가의 변동성을 이겨내고 있는 기업이죠. 노르페인트 19거래일째 매수를 하고 있고요. 실적 상승세가 돋보이는 이 성우하이텍도 10거래일 연속 매수입니다. OCI홀딩스는 최근에 지주사에 볕이 들고 있는 가운데 관심이 더욱더 커지고 있고요. 퓨런티어 6거래일째 사들이고 있는데 자율주행의 성장 속에서 이 수혜가 기대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외국인 기관의 특징주 알아봤습니다. 자, 외국인 수급 들어온 종목부터 살펴보겠습니다. 노바텍 한번 좀 봐야 될 텐데, 이 노바텍 같은 경우에는 그 약간의 좀 사업 부분에 있어서 네. 메리트가 있는 게 우리나라에서 유일하게 상장된 자석
전문 기업이거든요. 이 그런 점에서 봤을 때는 이쪽에서의 어떤 수요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물론 이제 비상장사도 있겠지만은 이 상장사의 어떤 투자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는 이 노바텍이 강점을 좀 갖는 부분은 분명히 있다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 이 자석이라는 부분 같은 경우가 거의 이제 뭐 일반적인 뭐 자석도 생각하시겠지만 이 자석이라는 용도가 거의 대부분 산업에 좀 들어가거든요. 네. 그런 점에서 봤을 때는 이 폴더블 폰도 그렇고 가장 이제 그 전방 쪽에서의 산업이라 볼 수 있는 게 이 폴더블 폰, 그리고 이제 어떤 뭐 자동차나 여러 가지 부분 쪽에 있어서 이뭐 탈철기 사업도 그렇고요. 그러니까 이제 이 어떤 그 소재도 그렇고, 그리고 어떤 이 IT 기기 쪽에서도 이 탈철기, 그러니까 부수물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이 탈철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는 성능을 좀 높이기 때문에 이 탈철기에 대한 수요 부분 같은 경우에도 전부 다 지금 높아지고 있는 상태고, 기본적으로 가져가야 되는 그런 그 기기 중에 하나가 바로 이제 탈철기라고 좀 볼 수 있어서 뭐 이런 점에서 이 노바텍에 대한 기업이 참 재밌는 부분은 분명히 있다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 하지만 이제 그 노바텍 같은 경우에도 말씀드렸듯이 이 스마트폰 쪽에서 특히 이제 폴더블 폰 쪽에서의 이 매출이 가장 크기 때문에 스마트폰 시장이 어떻게 보면은 전체적인 산업은 이제 하향 산업 쪽으로에 접어든 것 같아요. 다만 이제 이 폴더블 폰 쪽에서의 판매나 이런 부분 같은 경우는 다른 상황으로 좀 가겠지만은, 근데 이제 지금 뭐 폴더블 폰도 그렇고 지금 뭐 그 공급이나 그리고 뭐 이런 수요 부분이 예전만큼 작년만큼 활발하게 일어나지는 않고 있기 때문에 이 노바텍의 주가 수준도 지금 이제 7월부터 주가 좀 떨어지는 부분은 분명히 있다라고 네. 좀 판단되고 있긴 하지만 이 노바텍이 2차 전지 그리고 이제 스마트폰 특수 필름 쪽으로의 사업 부분을 진출을 하면서 다른 이제 새로운 이 먹거리 쪽에서의 노력을 많이 하고 있거든요. 이 그런 점에서 노바텍에 대한 관심은 뭐 외국인들의 수급이 들어오는 부분과 함께 계속 관심을 가져야 되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요. 올해 상반기보다는 이 하반기 때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 지금 큰 상태다라고 좀 볼 수 있겠고요. 뭐 그러기 때문에 지금 이제 노바텍에 대한 올해 영업이익 같은 경우에도 지금은 작년 대비는 또 떨어질 가능성이 있지만 그래도 350억까지는 나올 가능성이 크지 않을까라고 판단되고 있어서 그동안에 우려됐던 부분에 있어서 낙폭에 대한 부분 회복하는 관점에서 매수 관점 접근해도 괜찮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되고 있습니다. 네, 노바텍 지난 금요일장에서 3.41% 상승을 했습니다. 하지만 거래량은 많지 않아서 이게 많이 떨어진 데 비해서 이 반등이 나오는 확실한 시그널이라고 보기에는 아직 조금 무리일까요? 그렇죠. 우선 거래량이 네. 좀 많이 나와야 되고, 이 모멘텀이라고 할 수 있는 지금 시장 같은 경우가 모멘텀이 없고 어떤 펀드멘탈적으로 설명이 안 되는 시장 맞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선 제가 어떤 뭐 실적이 얼마고 전망이 좋다라고 하더라도 수급이 당장 들어오지 않으면은 주가가 움직이는 부분은 분명히 힘들 가능성이 커요. 근데 노바텍도 마찬가지지만은 이 주가를 떠나가지고 거래량이 많이 나와야 되거든요. 근데 거래량이 많이 나오지 않으면은 주가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유동성이 강하게 몰리는 부분이 좀 제한적으로 간다는 의미인데, 하지만은 뭐 지금 어쩔 수 없는 부분이 저평가 영역에 들어갔던 종목들은 과감하게 매수하는 전략도 괜찮다라고 판단되면서 노바텍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가격 접근은 어떻게 볼까요? 1차적인 목표가는 28,000원 좀 말씀드리고 손절가는 23,000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자, 기관 수급 특징주 저희 간략하게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퓨런티어 말씀을 드릴 텐데요. 뭐 퓨런티어 같은 경우는 이제 카메라 모듈에 대한 장비를 개발하는 기업이지만 역시 마찬가지로 노바텍 마찬가지로 이제 스마트폰 쪽에서의 성장보다는 이 전장 그리고 이 모듈에 대한 부분이 2차 전기차 쪽에서도 그전에 일반 내연차보다도 모듈에 대한 어떤 센싱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고도의 기술력이 필요하고 이거에 대한 장비 부분 같은 경우에도 올라가는 추세이기 때문에 지금 이제 퓨런티어에 대한 이 카메라 센싱에 대한 수요는 계속 올라갈 가능성이 크다라고 지금 판단되고 있고요. 지금 이제 라이다나 레이더뿐만 아니라 뭐 센서 조립, 보정, 검사 장비 여러 가지 부분에 있어서 이 퓨런티어가 이 자율주행이나 그리고 이 전기차를 대비한
사업 부분을 지금 많이 진출을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뭐 그렇기 때문에 피런티어 주가가 좀 반등을 했을 때 한번 매수 관점 접근해도 괜찮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됩니다. 네, 좋습니다. 피런티어 센싱 카메라 장비 기업으로 소개를 해주셨고요. 가격 전략까지 확인하겠습니다. 1차적으로 목표가는 36,000원을 좀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는데, 뭐 돌파했을 때는 저는 추가적 매수 관점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고요. 그 다음에 손절가 29,000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이성웅 차장님의 오늘장 공략주까지 좀 욕심을 내보겠습니다. 간략하게 좀 브리핑해 주시죠. 지금 비율을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는데, 뭐 비율 같은 경우에도 어떻게 보면 미용, 의료기 종목이기 때문에 다른 제조업체들 대비해서 주가에 대한 변동성이 좀 제한될 가능성이 좀 크다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요. 이 8월 중순부터 뭐 비율도 차익 시장에 노출이 많이 되어 있지만, 이 9월 중순부터 주가가 하향 안정화되는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거든요. 뭐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구간에서 매수 관점 접근해도 괜찮지 않을까라고 판단되고 있고, 뭐 3분기 때 영업이익도 한 60억 가까이 작년 대비해서도 이 50% 이상은 성장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중요한 부분이 영업이익률이 지금 55%까지 전망이 되거든요. 네, 물론 피부 의료기기가 네. 영업이익 높은 상황이지만 그 부분이 꾸준히 유지된다는 점에서는 분명히 이제 중장기적으로는 담아야 할 종목은 맞다라고 네, 네. 저는 판단되고 있습니다. 담아야 될 종목은 맞고 현재 시점이 그 시점이다라고 볼 수가 있을까요? 차트상 가격 접근도 좀 확인해 주시죠. 뭐 1차적 목표가 이제 7,500원 말씀을 드릴 텐데, 앵커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지금 당장 어떤 주가 상승 여력보다도 멀리 본다고 한다면은 정말 비율은 지금 현재 주가 수준에 있어서는 매수 관점 접근해도 무리가 없다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요. 손절가는 6,300원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비올의 가격 전략 매수가 6,920원으로 제시됐고요. 목표가는 7,500원. 터치했을 때 전략은 어떻게 세워보면 되나요? 추가 매수 추가 매수. 네.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오늘장 공약주까지 좀 살펴봤는데요. 오늘 이수화학, 노바텍, 퓨런티어 그리고 비올까지 투자 전략과 가격 확인해 봤습니다. 이성웅 차장님, 오늘 말씀 대단히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